안녕하세요. 차수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카페에 이제 또 질문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카페 가입을 했다. 그래서 전자지판을 사용하려는데 좀 잘라낼게요. 이제 제가 원래는 이제 가격 싸게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한번 영상 올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부담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업체를 눈여겨보시고 이제 가격이 이 정도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적당 가격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제가 그 해당 업체의 기계 장비라든가 판서 프로그램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안 써본 건 제가 모르니까 말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가격 대신에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를 통해서 전자지판을 이제 구입을 하실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들어보시고 저 사람 말하는 게 그럴 듯하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어떤 거 한번 그 업체한테 한번 전화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합당한 데에 대한 이제 평가보다는 예, 전자제판 구매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하시라고 이걸 좀 바꿔서 이제 좀 댓글을 달까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제가 막 하기 좀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제가 사용 안 해봐서. 그래서 대충 이제 요 영상 찍기 전에 미리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와 하는 부분도 있고 괜찮네 하는 부분도 있고 응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하는 거는 아니다. 요거 전에 첫 번째가 잘라낼게요. 일단은 판서부터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판서감입니다. 요 부분 잘라내자. 이제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요 화면이랑 잘라내기 전에 잠깐 좀 잘 보세요. 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판사를 하는데 판사감이 좋다는 거는 자유자재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딱 찍으면 거기 점이 찍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간에 편안하게 빨리빨리 따라와 주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쓰자마자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와요. 예. 근데 이거 좀 스샷 찍어놓자. 근데 아까 첫 번째 스샷 찍을 때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예, 좀 보고 갈게요. 제가 그냥 따라오죠.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서.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판서감인데 요거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확인할 때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시간이 꽤 흘렀고 어지간하면은 판사가 다 괜찮게 따라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초창기 때야 이제 업체들이 이제 많이 없는 것도 있었고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선배도 요거죠 요거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이 조그만 차이 이제 딜레이가 좀 보이는데 이 딜레이가 진짜 딜레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잘 적히는데 촬영하고 나서 인코딩 과정에서 이게 약간 득득득 끊어지는 현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좋은데 왜 그렇게 또 판단하냐면 위에서는 또 잘 적혔잖아요. 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에 파란색은 천천히 적었기 때문에 딜레이가 없었고 밑에 거는 좀 빨리 적다 보니까 딜레이가 있었으니까 실제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위에 거랑 밑에 거가 센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마다 센서 한 개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고가 제품에서 저가 제품이 있어서 위에 제품과 아래 제품의 센서가 달라서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센서가 좋고 다 괜찮은데 판사 프로그램이 못 따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단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직접 그 해당 업체를 방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가기 힘들 때는 요 주변에 당신들 업체가 설치하고 있는데 좀 구경 가도 되느냐 양해를 구하고 그 원장님께 내가 한번 잠깐만 판서 써봐도 될까요? 라고 자기가 직접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질문자께서 만약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왜 차이가 나면서 화가 나실 수도 있거든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상황 플러스 주변 그런 것 때문에 판단감이 이제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나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혹은 거리 문제로 가기 좀 힘든다라면은 요 확인을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내가 판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고 싶다. 그래서 그 판사하는 모습을 좀 촬영해서 좀 유튜브라든가 따로 개인적으로 메일로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판사감이 좋다라면은 뭐 그림을 그리든 글을 적든 착착 달라붙는 맛이 있거든요. 적는 대로. 사실 뭐 적게는 몇백만 원, 이제 많게는 몇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이제 전자칠판인데 괜히 돈 써서 내가 분필 쓰는 것만 못한 느낌인데 뭐 화가 나거든요. 당연히 사람이지라.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는 거를 저는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직접 확인하시던가 아니면은 요청을 하셔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요 과정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비처리? 아니다. 이거는 눈부심, 눈부심, 눈부심 처리 잘해줄 수 있니? 요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요 눈부시 그러니까 사용자 그리고 학생들이 눈이 아프고 안 아프고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좀 조건일까요? 판서감은 센서랑 연결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서 프로그램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눈부심 처리도 판서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판서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실제 그 사진을 좀 가면서 또 볼게요. 또 보는데 와 하는 것도 있고 괜찮네 이 업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요 화면 진짜 멋있다. 요 화면은 아마 사용자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잘라낼게요. 아마 왼쪽은 전자칠판을 쓰고 오른쪽은 백목을 계속 써나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자분께서 요청하지 않으셨나 이런 짐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전자칠판이 구현이 잘 돼 있으면 백목 쓸 필요가 없거든요.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백목보다 몇 배는 빠르게 필기를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안에 분필 가루가 문제가 아니에요. 분필 가루는 당연히 없지만은 이제 동일한 시간 안에 학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몇 배는 빨라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시면. 그럼 굳이 백목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전자칠판 설치를 할 때 흰색 칠판에다가 전자칠판 투영하고 필요하면 옆에다 보드 마커로 적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저러 알아봤는데 결국 안 써요. 보드 마커 안 써요. 왜 써요? 전자칠판 안에서 다 해결하면 다 되는데. 그래서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아마 사용자가 이제 그렇게 요청하셨고 되게 깔끔하게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예, 업체분들께서. 그래서 깔끔하다 라는 화면도 있는데 요거 이전에 이거 보세요. 요거 이 자랑하는 거죠. 봐라, 상대방이 학생이 눈부시지 않게 흰색 종이에 검정색 이제 펜을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로 바꿔준다. 요 기능이 흑백 반전 기능인데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업체가 괜찮다고 느껴진 게 가만 보시면은, 잘 보세요. 요 기능이 또 있어야 되는데 F자를 보겠습니다. 조금 눈이 아프긴 한데 원래는 F가 검정색입니다. 그죠? 흰색으로 바뀌면서 약간 두꺼워지는 거 느끼시나요? 느끼시죠? 약간 두꺼워지죠? 왜 그런가면은 흑백 반전을 한다고 해서 그냥 흑백 반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건 좀 눈 아프니까 좀 치울게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흑백 반전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라든가 책 같은 경우를 어디 보자, 이런 거 이제 책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흰색 종이에다가 검정색 글씨잖아요. 근데 이 종이 자체는 빛이 뿜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항상 조명이 이제 책이라든가 종이에 부딪혔다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반사돼서 들어오는 빛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혈관도 바로 보면 눈이 아프지만은 얘는 별로 안 아프잖아요. 요 원리를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종이에서 흰색 종이에다가 검정색을 하다 보면은 잉크 아끼려고 이제 되게 얇아요, 검정색이. 글자나 그림이 우리 눈에 잘 보이니까. 근데 요걸 그냥 흑백 반전하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검정색이라서 눈이 안 부시긴 한데 이제 빛으로 글자나 그림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얇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판서 프로그램들은 흑백 반전 플러스 반전과 동시에 글자나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약간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약간 두꺼워지죠. 요 업체가 그 기능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요 화면 자체가 되게 죄송합니다. 딱 봐도 깔끔하잖아요. 괜찮아, 멋있어. 그런데 약간 조금 종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약간 보는데 첫 화면에서 딱 이 정면 보세요. 이 정면 보시면은 옆에 흰 테두리가 있잖아요. 나중에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왜 있으면 안 되냐면 지금 같은 화면은 이제 빔 프로젝터가 일반 지금 총재판 같은데 약간 좀 선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흑백 반전, 그러니까 흑백 반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흑색은 검정으로, 검정은 흑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경이 되는 부분은 검정 처리가 돼야 돼요. 혹은 회색 처리, 약간 조금 검정이 가까운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서 시선을 방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눈 아프게 하지 말고 딱 필요한 부분만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거든요. 이게 진짜 기술력인데 아까와는 달리 여기는 흰색 옆에 테두리 있습니다. 응?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요거 보이시죠? 이것도 잘라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일방 시중 교재를 캡처를 해서 그 부분만 잘라서 화면에 띄워다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에 보시면 저 흰색 보이시죠? 저거 흑백 반전 처리 안 됐다는 뜻이에요. 흑백 반전 처리 안 하고 밑에는 그러니까 위에는 일반 시중책 그대로 배경은 흰색, 글자와 그림은 검정색인데 바로 선 밑에는 이제 배경이 검정이고 글로 흰색을 하는 형태거든요. 요거 부분으로 해서 그렇지 위에서 캡처한 부분이 양이 많은 이제 영역이 넓으면 눈 아픕니다. 학생들이 보기 힘들어요. 특히 LED TV 형태의 전자칠판 혹은 대형 칠판 이제 안시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요 형태를 하게 되면 눈 아파요. 선생님도 눈 아파요.
그래서 잉 하게 되는데 특히 요 캡처도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흰색이죠? 오잉? 다시 돌아가서 조금 밑으로 내릴까? 조금 좀 정리를 할게요. 버벅이다. 근데 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위에 거는 샘플 영상 좀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이거는 최악인 경우죠. 지금 요 그림은 다 전체가 흰색이니까 눈 아플 거예요. 도대체 얘는 뭐지? 잘 나가다가 왜 일부분이 띄어놓고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우와 좋아. 네,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지금 방금 옮기고 있는 부분은 정말 멋져요. 두 번째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요. 이거 왜 나오지? 왜 굳이 이렇게 하지? 그리고 요 모습은 이거 좀 그런데 마지막은 이 일단은 첫 번째 요 그림이 제일 좋은 거고요. 네. 아니다. 생산 좀 못하. 요 첫 번째가 이 베스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눈부심 처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종이는 이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천장에 있는 조명이 여기 빛이 왔다가 반사돼서 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검정으로 이루어진 글자와 그림이 아주 작거나 얇아도 눈이 충분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칠판을 그대로 하게 되면은 눈부셔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거든요. 샘플 영상 좀 보여드리겠다. 무슨 말인지. 잠시만요.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릴까? 네.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65인치 LED 전자 TV 형태의 전자칠판이고요. 지금 초점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 바로 제 얼굴이 안 보이시죠? 너무 밝아서 그런 거고요. 눈이 아프니까 빨리. 초점을 맞춰놓고 할까? 잠시만요.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초점 맞추고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초점이 안 움직이네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기 왜 또? 그러니까 LED 칠판은 빛을 바로 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LED 칠판 유리다 보니까 지금 빛을 안 쏘고 있잖아요. 근데 위에 조명이 요 유리에 부딪혀서 또 쏘고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보이시죠? 약간 요 전자칠판 맞은편에 뭔가 기둥이 있다는 거. 요쯤에 있네.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빛이 두 가지 종류가 상대방한테 쏘고 있는 거거든요. 전자칠판 자체에서 나오는 빛이랑
위 주변에 있는 조명들이 요 유리에 부딪혀서 상대방한테 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는데, 이게 원문으로 볼게요. 우리가 보통 책을 펼치면 흰색이잖아요. 일단 제 얼굴이 검해집니다. 근데 그건 고사하고 학생들 이거 안 보여요. 얘들아 이거 문제 풀자. 네, 빨리. 요거를 그러니까 빨리 할게요. 없앨게요.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수로 이제 안시가 높다라든가 선명하다든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빛 처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마주보고 있는 학생들한테 야 레드선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빛을 눈으로 막 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빔 프로젝터는 직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간접적이긴 한데 그것도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비싼 돈을 써서 이제 편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하겠다는 건데 상대방이 눈이 아프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절대 다수가 이 판서 프로그램들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이것처럼. 뭐 그 문제를 뽑아내서 집중력을 높인다든가 그거는 이제 판서 프로그램들마다 고유의 성기를 가지고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깔끔하게 집중력 있게 플러스 상대방의 눈 아프지 않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흑백 반전 기능, 흰색을 검정으로 검정을 흰색으로 거기다 플러서 좀 더 세밀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가인데 어... 자 지금 다시 돌아가서 1, 2, 3, 4 보시면 1번 정말 깔끔하거든요. 와 좋아. 근데 2번 갑자기 옆에 테두리가 생겼어요. 2번 옆에. 2번 옆에 보시면 테두리가 생겼는데 이 테두리가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빔 프로젝터는 그나마 나은데 LED TV 고가 형태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태양광으로 야 너 눈 아파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도 뒤쪽에 있는 시터지가 이제 조금 반사율이 좀 낮은 거를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번 보시면 좀 상황이 심각하죠. 문제를 잘라낸 것 같아요. 야, 이 문제 풀자. 지금 문제 보니까 확통 같은데 수학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7, 8의 한 20% 정도? 여기 상단에 흰색 그대로의 문제를 캡처해 놓고 밑에다가 요 검정색 밑에다가 문제를 풀고 있다는 뜻인데 됐다. 실례를 하면 눈이 아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4번은 끝났죠. 빔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지. 빔 프로젝트도 이렇게 오래 못 합니다. 근데 근데 이 1, 2, 3, 4 사진 모두 한 군데 업체에서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흑백 반전 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1번 사진을 봤을 때 깔끔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과목에 어떤 사람인데 무슨 책을 써야 돼. 혹은 뭐뭐를 해서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런 상황에서 뭐 하는데 눈부시지 않게 흰색 내 탑을 싫다고. 특히 2번 같은 거 용납하시면 안 돼요. 2번이 용납이 안 되니까 3, 4는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아이들과 나는 행복하게 즐겁게 판사를 하고 싶으니까 요런 기능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요. 근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번 사진을 봤을 때. 그래서 눈부심 처리라는 것은 판서 프로그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상대방이 눈 아프지 않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뒤 주변에 있는 조명도 설정이 들어가거든요. 왜 마음대로 안 되지? 좀 그거 마음에 드네.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명 세팅하는 거를 한번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도 하다 보면 눈이 아픈 시기가 와요. 눈이 아픈 시기가 왔다는 거는 이제 몸으로 쓰다가 이제 슬슬 눈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조명이 왠지 마음에 안 드네요. 혼자 두껍네요. 그래서 눈부심 처리는 판사구 프로그램이 먼저 꼭 확인해 보시고, 예, 아까 저 옆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확인하시고, 이제 조명 세팅까지 바라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예, 그거를 바라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지만은 너무 귀찮기 때문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요 두 가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만져보고 이제 직접 한번 프로그램도 다뤄보고 이게 제일 좋고요. 예, 안 되면은 이제 간접 쪽으로 아마 영상 찍고 보내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처리를 해야 될 게 요 두 가지만 할까? 아 맞다. 그래 요거는 해야지. 지금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칠판에서 이 빈까지 그러니까 램프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전에 그 영상 아마 보셨겠지만은 이제 세팅 순서라고 했었나? 그러니까 칠판에서 오른손을 자기 손을 뻗어서 자기 얼굴까지 센서가 안에 들어와야 돼요. 벗어나는 순간 자기 얼굴로 빛이 비춰질 확률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시라고요. 세 번째, 음, 몇 인치 투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인치 투사하는데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지냐? 요거 물어보시면은 대충 감을 잡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면은 예, 요것만 확인해도 아니다. 좀 욕심 부려. 안시, 램프 수명, 또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소음. 예. 그래서 요런 거 따지면은 빔프레트 계열의 전자칠판을 따져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설치할 때 너무 짜증나니까 LED TV가 좀 편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좀 사용하시면서 이제 조명 처리 쪽으로 신경 쓰시게 되면 또 그때는 또 빔프레트도 나왔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예, 기본적인 램프 수명이라든가 소음 이런 건 뭐 되겠죠. 예, 될 것이고 투사거리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중요하니까 빨간색 눈부시 처리 판서감 그리고 센서 판서 프로 요거 위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짱입니다. 직접 확인하시고 안 되면은 간접적이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시고요. 그래서 요걸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결론은 금액대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게 되면 제가 사용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금액대에 대해서 비싸다 작다 말하기 참 그래요. 그 해당 업체가 얼마나 피땀 흘려서 준비를 한 건데 제가 말하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 비싸다고 느껴지시면은 싸게 하는 자기 스스로 이제 하는 방법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 요거 질문하신 분처럼 나 그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사야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 네 가지 기준을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쁜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요 질문자분 외에도 새롭게 전자칠판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사실
요거. 질문자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요거는 좀 기까. 지금 오늘 답 영상은 이제 올리자마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린 거고, 사실 오래전에 질문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디 갔니? 아, 빨리 좀. 잠시만요. 컴퓨터 장비가 너무 많이 다녀서 끄고 키고 했다가 아이고 난리 났다. 네. 오케이. 이제 그 이분께서는 실제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이제 초단조점 빔 프로젝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칠판 크기가 이런데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사진 좀 찍어 보내주시라고. 그럼 최대한 빨리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답변을 피한 게 아니라 몰라요. 제가 그 왜 답변 못 해드렸는지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천정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칠판이라고 볼게요. 칠판이 있고 이게 장초점 빔 프로젝터가 있는 거예요. 장초점 멀리서 영화관에서 쓰는 거.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빛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여기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이 눈부셔 마이 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네. 단초점이죠. 조금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붙는 게 수평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붙기 시작해요. 이거 잠시만 다시 해야겠다. 그러면 약간 좀 그딱지로 붙을게요. 있는데 빔 프로젝트가 이 빔 프로젝트 칠게요. 이 아이가 장초점 멀리에서 이제 조금 가까이 붙어서 사람 눈을 아프지 않게 붙게 되면은 얘가 수평으로 붙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빔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이해하시겠다. 칠판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칠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가까이 붙으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멀어질수록 이제 투사거리가 멀수록 더 넓게 칠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얘가 가까이 붙게 되면은 당연하지만은 면적이 작아져요. 예. 이 파란색밖에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칠판을 크게 쓰고 싶으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버리면은 얘를 틀어요. 각도를 약간 다시 약간 틀듯이 해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이제 설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에 이제 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신 초단초점은 더 많이 가까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노란색 지울게요. 그러니까 그때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구멍 제가 그때 초단초점 빔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천장을 뚫거든요. 천장을 뚫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얘가 115인치였어요. 화면 용심에 초단점점을 붙여놓고 각도를 틀어 엄청 하다 보니까 점점 위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그 칠판도 작은 칠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벽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미 한계에 달았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벽을 뚫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만약 질문하신 분의 이제
이제 칠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90인치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뭐 가로 2m, 세로 1m 정도만 나와도 되거든요. 그 질문자분께서는 3m짜리 쓰신다 하셨는데 음. 가로 180, 세로 120 이 정도면은 어 천장 뚫지 않고도 사실 달려요. 중요한 거는 요 간격, 여기 칠판에서부터 벽 사이의 간격이 여유분이 얼마나 있느냐니까 요 간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천정구라고 하지요. 천정구가 높으면은요. 얍, 제보자, 얍. 천정구가 높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기계 중에서 이제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치대 사가지고 밑으로 툭 떨구면 되니까 떨궈가지고 거기에다가 달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명 처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 세팅하기도 좀 편해요. 근데 학원 사정에 따라서 천장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천장이 낮으면 답 없어요. 빔 프로젝터는 조절하기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초단조점 달려고 지금 마음 먹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처럼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공사는 못한다고 하시니까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칠판 모습이 교실 뒤편에서 칠판 모습이 보이게끔 이제 특히 천장과 아래쪽에 보이게끔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천장 높이도 측정해주세요. 했던 거는 천장 재질이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보도 형태로 된 건지 그걸 알아야지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천장 고를 알아야지 된다 안 된다는 대충 유추라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진 찍어서 정보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 드렸던 겁니다. 답변 드리기 싫어서 피한 게 아니라 근데 그분께서 답장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요 영상 촬영한 김에 요거 좀 사정을 좀 달았습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설치는 LED TV 형태가 짱 좋다. 편하니까 천장이 낮아도 그냥 탁 올려버리면 뭐 끝나잖아요. 완제품 형태니까.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비처리 관련해서 이제 서로 선생님이랑 학생들이 눈부시지 않게 잘 하려면은 이제 좋은 판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특히 요거 보시는 것처럼 요 유리 형태로 된 TV 형태는 이제 반사도 이것도 기술이 좋으면은 이렇게 아예 반사 안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됐을 때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이제 직접 반사가 아닌 간접 반사로 이루어지는 빔 프로젝터가 훨씬 더 세팅력은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처음 하실 때는 뭐 LED가 좀 편하긴 하겠지만요. 또 설명드릴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에 쏙 드시는 좋은 전자칠판 플러스 이제 판서 프로그램 좋은 거 찾아서 돈 투자하신 만큼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전자칠판을 썼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시간적인 절약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할까나? 그 현상이 일어날 건데 이제 그 현상이 일어나고 뭔가 익숙해지시면은 수업을 뭔가 바꿔보고 싶은 욕심도 생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조준 시간에 막 이걸 개념 설명, 문제풀이, 중간에 개그 같은 거를 다 던져야 되는 시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학생들한테 내용을 설명을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좀 풀어줄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뭔가 케어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할 수 있는 게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익숙해지시면요.
이제 그거를 잘 캐치해서 이제 돈값을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특히 오래되신 이제 좀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한 30년, 20년 넘어가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제 전자칠판에 대해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조금 갸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그분들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이제 왜냐면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분편함만 가지고. 근데 이게 단순히 전자칠판을 판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잘 활용하시면은 수업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익숙해짐에 따라서 요 말을 왜 하냐면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전자칠판과 판서 프로그램을 찾으시라고요. 그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게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현상이 오더라고요. 전자칠판 쓰고 난지. 근데 궁합이 잘 맞아 훨씬 더 빠른 시기에 오게 되고 그 현상을 이용해서 훨씬 더 학생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혹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기를 예, 기원해 봅니다. 예, 주저리 말 많죠? 예,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